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민텀이라고 하는 얘기 좀 했는데 맥스텀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얘기 좀 더 하고 그리고 프라임 임플리컨트라고 하는 것 전에 임플리컨트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낸드 게이트만의 회로, 노아 게이트만의 회로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수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맥스 이런 거에 대한 걸 하나 보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냐면 민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텀은 뭘로 표현되냐면 and로 표현된다. and로 표현되고 따라서 요거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x 프라임이고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죠. 요거는 x 프라임 and y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고 이거는 x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다 뭘로 표현되냐면 이와 같이 and로 표현된 거를 얘기한다라고 할 때 민텀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x 프라임 y 프라임 그 다음에 x 프라임 y x y 프라임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다. 물론 여기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맥스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맥스텀이라고 하는 거는 5화로 표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걸로 취해서 우리가 드몰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거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이 맥스텀, 이 맥스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를 제거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x가 0이고 y가 0이었는데 이때는 x가 1이고 y가 1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제 반대되는 걸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림상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x와 y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생긴 부분이 이 부분이 x가 되는 거가 되겠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y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까 요거를 얘기했는데 요거를 뺀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묶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맥스텀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그럼 요게 해당되는 거에 이거는 민텀이라고 하면은 요거 맥스텀은 이거 반대되는 거가 되겠죠. x 프라임이니까 x, 오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이게 맥스텀. 자, 여기도 이게 민텀이었다라고 한다면 맥스텀은 x 프라임 y라고 하는 걸로 표현됩니다. 이제 맥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 식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 이걸 가지고 하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본다면 여기는 사실 뭐냐면 x하고 x가 1이고 그 다음에 y가 1인 경우에 대한 거죠. 근데 그때 0이니까 이거는 이때 뭐가 되냐면 f가 1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f가 0이 나온다는 뜻이죠. 따라서 요 부분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x가 1이고 y가 1이라고 하는 거에 프라임을 구하면 결국은 요 전체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다가 뭐를 구하냐면 드몰간의 법칙을 구해요. 이걸 적용하게 되면 and는 5화로, 5화는 and로 이렇게 바뀌고 각 저희 그 변수에 대한 건 낫을 취하죠. 그래서 x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이거 이 식이 여기 해당되는 거하고 똑같이 되죠. 이거 이렇게 생기게 되면 요거는 y 프라임 이렇게 되게 되면 x 프라임 이렇게 해서 여기 해당되는 걸로 얻어진다는 얘기죠. 이게는 실제
진리표상으로 그려보게 되면 x하고 y에 x 프라임에 해당되는 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x 프라임이겠죠. y 프라임에 해당되는 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여기가 0이었는데 0에 해당되는 거 반대되는 걸 찾으면 우리가 이런 식의 거를 거꾸로 찾을 수가 있다. 하여튼 그렇게 찾는 걸 근데 일반적으로 민텀 위주로 하게 되는데 이 나중에 이 노아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회로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할 적에는 이와 같이 이 맥섬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하나 이 인프리컨트라고 하는 얘기 이제 맥스턴 밍턴 뭐 그런 얘기에 대한 걸 여기서 이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다른 과목에 좀 더 도움이 되시라고 얘기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인프리컨트에 대한 얘기도 조금만 더 얘기하자. 음. 아까 인프리컨트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좀 단순한 얘기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걸 보죠.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을 하나 보려고 한다. 이렇게. 여기다 하나 더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하나의 제 그 묶음이죠. 이것도 묶음이에요. 이것도 가능한 묶음이고, 이것도 묶음이고, 이것도 묶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씩 묶이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나씩 묶이는 것도 가능하고, 두 개씩 이렇게 묶이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묶이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 개씩 묶였을 때, 한 개씩의 묶음을 보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요거는 W가 0, X가 1, 그 다음에 Y가 0, Z가 0. 그래서 요 첫 번째 걸 보게 되면 W가 0, 그 다음에 X가 1, 그리고 W가 0, Z가 1. 이렇게 된 걸로 첫 번째 거에 대한 게 됐죠. 두 번째 거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요 부분 W가 0이고 X가 1이고 그 다음에 Y가 1이고 Z가 1인 경우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게 되면 W가 1, X가 1, 여기는 Y가 0, Z가 1 이렇게 돼. 여기도 1에 해당되는 거니까 W, X까지 똑같고 여기에 보게 되면 Y하고 Z가 다 1, 1. 그래서 한 개씩 묶인 것 중에 여기 네 개. 그다음에 요거 하나 마지막 남았죠. 여기가 W가 1, X가 0, 그다음에 Y하고 Z가 1. 이렇게 해서 한 개씩 묶인 것도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는 정확하게는 민텀이라고 얘기하지만 민텀이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큐브라고 해도 되고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인프리컨트라고 불러도 된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민텀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변수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사용되면 민텀이라고 정의를 좀 더 얘기한 거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저희 그 규제를 풀었을 때 그런 어떤 이제 변수를 개수를 뭐 얘기할 필요 없이 할 때는 큐브나 인프리컨트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두 개씩 묶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두 개씩 묶일 때. 그럼 두 개씩 묶였을 때는 이렇게 한번 묶어보자 해야죠. 그럼 이렇게 묶였을 때는 W가 0이고 X가 1인 것까지 됐는데 여기는 Z가 1인 것만 남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또 이렇게 가로로 묶이는 거 보게 되면 W가 1, X가 1, 그리고 여기 Z가 1. 자, 세로로 묶이는 경우 이렇게 볼게요. 그럼 세로로 묶이는 경우는 X가 1인 경우고 그 다음에 Y가 0, Z가 1. Y가 0, Z가 1. 또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세 개 못 묶죠? 이렇게 세 개 묶으려고 한다면 변수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논리식에서
그 공리에서 두 개씩만 묶여서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요거는 이렇게 묶이게 되면 x가 1, 그 다음에 yz. 마지막 두 개 묶임 중에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하죠. 그럼 요거는 w, 그 다음에 yz. 그래서 두 개씩 묶인 거 이것도 뭐라고 하냐? 이거는 민텀이라고는 안 부르지만 큐브라고 불러도 된다. 그래서 두 개씩 묶으면 묶음. 또는 이거를 다른 얘기로 인프리컨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개씩 묶인 것도 또 가능하죠. 지금 네 개씩 묶인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변화가 없는 거 찾아보니까 x 그 다음에 z 그리고 하나밖에 없죠. 이거 뭐라고 했냐? 인프리컨트. 큐브라고 불러도 되고 인프리컨트라고 불러도 된다. 그 다음에 더 큰 거 8개씩 묶이는 거 없죠. 16개씩 묶이는 것도 없어요. 이게 묶이는 것 중에 가장 큰 묶음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묶음. 이 인플리컨트 중에 가장 큰 묶음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프라임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인플리컨트 중에서도 가장 크니까 프라임 인플리컨트다라고 부르는 거다. 이죠. 그 다음에 여기 1을 포함한 것 중에 가장 큰 묶음